네, 가설의 종류랑 오류의 종류 배웠고 이제 가설 검정 절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일반적인 절차고 이제 요 넘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모평균, 모비율, 모분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검정하는지를 배우는데 그 모든 과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 검정 절차 요거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데 너무 이걸 어렵게 가르치면은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 저도 물론 통계학과를 졸업해갖고 1학년 때 배웠겠죠. 가설 검정 절차를. 근데 그때도 저도 이해를 못했다. 한 대학교 한 3학년만 그쯤 돼서야 아 이거구나. 그때 돼서야 이해를 했지.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배우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가설 검정 절차를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돼서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쉽게 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설을 만들어 사람이 연구자가 되시죠. 그래서 기존에는 기무가설이 기존 알려진 사실이라 했죠. 기존에는 평균이 10이라고 알려져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평균이 10 이상인 것 같은 거야. 이전 연구들에서 평균이 10이라고 연구를 해놨어. 막 표본 뽑고 막 별 생쇼를 다 해갖고 평균이 10이라고 연구를 해놨는데 이제 시대가 흐르고 보니까 평균이 10 이상인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주장 이걸 뭐라 그래? 대립가설이라 한다고. 되시죠? 그럼 이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집단을 다 조사해 보면 돼. 그래갖고 평균 내갖고 10 이상인지 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뭐하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뭘 뽑아? 표본을 뽑은 겁니다. 그럼 표본을 뽑으면 뭐가 나와? 자료들이 이렇게 쫙 나오겠죠. 값들이 뭐 10, 12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값들이 쫙 나올 거 아니야. 되시죠? 자, 그래서 모평균을 알려면 뭘 써야 돼? 표본 평균을 갖다 써야 된다고. 되시죠? 자, 그래서 모평균이 10일 때, 자, 표본 평균은 무슨 분포를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고 있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을 많이 뽑으면 뭐 30개 이상 많이 뽑으면은 정규 분포, 모평균이 평균인 정규 분포를 따를 거란 말이야. 그쵸? 요거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모평균이 10이라면은 표본 평균이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를 거 아니야. 평균이 10인. 모평균이나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똑같으니까. 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표본 평균이 내가 표본 한번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이 뭐 11이 나올 수도 있고 뭐 8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15가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때 어디 이상 나오면은 귀무가설이 틀렸고 이제 대립가설이 맞다 하고 구간을 정하는 겁니다. 되시죠? 자, 원래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10 근처가 가장 많이 나올 거 아니야, 확률적으로. 근데 너무나도 요 극단적인 값에서 10보다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오케이, 너 대립가설 말도 맞다 해줄게. 기무가설이 이제 더 이상 기무가설 기각하고 이제 대립가설이 맞다고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되시죠? 그렇게 검정 기준을 정하게 된다고. 뭘 정해? 검정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 나오면은 이제 대립가설 말이 맞아. 대신에 여기 이하값 여기 엄청나게 많이 나올 확률이 높잖아. 요런데 당연히 정규분포니까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이쪽에서만 나온다 값이. 그러면 대립가설 맞다고 나 절대 못해.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크게 나오면은 오케이, 대립가설 쪽이 맞아. 기무가설을 기각해 버릴 거야. 되시죠? 그래서 요쪽에 값의 영역을 기각력이라 합니다. 되시죠? 기각하는 영역이라고. 그래서 내가 표본을 뽑아서 한번 표본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걔가 기각력에 있는 값이 나왔어. 그때는 오케이, 대립가설이 맞아요로 가는 거고. 내가 표본을 한번 뽑아서 표본 평균 조사해 봤더니 연구해 봤더니 여기 기각력이 아닌 당연히 이쪽에 많이 나오는 값 쪽에 값이 나와 버렸어. 그럼 그때는 여전히 기무가설이 맞아요. 기무가설 채택, 기무가설 기각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시죠? 이렇게 해서 검정 끝 하는 거다. 자, 이러면 쉽죠. 다시 어떻게 가설을 정했어. 표본을 뽑아서 이
모평균 알고 싶으면 표본 평균, 모분산 알고 싶으면 표본 분산 갖다가 연구를 한다고. 되시죠? 그건 추정에서 배웠잖아. 점 추정 값을 아무튼 내가 구해냈어. 그래서 기강력을 내가 정한 다음에 기강력을 뭐 너무나도 넓게 잡으면 안 되겠죠. 최대한 진짜 여기까지라도 나오면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싶을 만큼의 기강력을 정해 놓은 다음에 얘가 기강력이 나오면은 대립가설 쪽으로 가고 얘가 기강력이 아닌 쪽이 나오면은 그때는 여전히 기울가설 기각하지 못한다로 가게 된다. 이게 검정 절차입니다. 되시죠? 쉽죠? 그렇죠? 이게 바로 쉬운 설명이고 최대한 쉬운 설명입니다. 최대한 쉬운 설명. 그래서 각가지 값들마다 뭐 모분사는 뭐 따로 카이제곱 분포 따르고, 그렇죠? 뭐 비율들은 다 정규 분포 따르고, 뭐 이러니까 분포를 그려갖고 기각력 정해서 그쪽 값 나오면은 기각해버리고 아니면은 기각 안 한다. 자, 요렇게 가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이 기각력을 어떻게 정할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기각력을 연구자마다 지 맘대로 정해. 나는 10보다 약간 10.01이라도 나오면은 10.01이라도 나오면은 나 바로 그냥 대립값을 가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연구자가. 기각력은 내가 정하는 거니까. 되시죠?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못 믿겠지. 야, 평균이 10이면은 10.01이란 값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표본 갖고 조사하면은 좀 큰 값들이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되시죠? 그래서 요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과연 어느 정도일 때를 기각력으로 할까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뭐냐? 유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유의 수준. 되시죠? 유의 수준. 연구자가 정한 기문가설 기각 여부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일종 오류에 대한 허용 한계라고 합니다. 일종 오류에 대한 허용 한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일종 오류에 대한 허용 한계. 일종 오류가 뭐였어? 기무가설 참일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라고. 되시죠? 자, 내가 이제 어느 값이 나오든 예를 들어 기각력 뭐 1로 정하든 뭐 욜로 정하든 어쨌든 어느 값이 나와서 기무가설을 기각해버리면 그게 다 뭐야? 일종 오류가 된다고. 만약 기무가설이 만약 참이라면은. 되시죠? 기무가설 참이라면은 어느 값 기각력을 내가 이렇게 정해갖고 여기 값이 나와버려서 기각해버리면 뭐라고? 그게 바로 일종 오류라고. 근데 기무가설이 실제로 참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거는 모집단을 전부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각력 이렇게 정한 다음에 여기 값 나와서 기각했어. 근데 이게 일종 오류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이 기무가설이 참인지 아닌지 실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모수를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종 오류인지 아닌지 오류를 계산할 수는 없다고. 그렇죠. 오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역으로 봤을 때, 자, 만약에 기무가설 이게 사실이라면, 되시죠? 기무가설 사실이라면 이런 분포를 지금 내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요 정도 일종 오류에 대해서 나는 한 5%로 정했다. 한 5% 이상 되는 값, 정말 희박하게 이 값이 나올 확률이 5%밖에 안 되는 값이 나왔어. 되시죠? 값이 나왔어. 그렇게 해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됐어. 되시죠? 5%밖에 나올 확률이 없는 범위를 5%밖에 나올 확률이 안 되는 범위를 내가 기각력으로 정했어. 그럼 5%밖에 안 되는 값이 표본에서 나와서 여기 찍히면은 기무가설 뭐 하게 돼? 기각하게 된다고. 되시죠? 근데 실제로는 기무가설이 만약 참이었어. 그럼 기각했으니까 뭐야? 일종 오류잖아. 그렇죠? 근데 그 값이 몇 표야? 5%밖에 안 되잖아. 5%밖에 안 되면은 그때는 이거를 오류로 치지 않겠다고 나는 정하는 겁니다. 되시죠? 나올 확률이 5%밖에 안 되는 값이 나와버렸어. 그럼 그때는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5%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너무 희박하잖아. 5%라는 건 너무 작은 값이잖아. 되시죠? 그럼 그때 그 정도 값까지라도 나온다면은 기각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한계를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를 쓰고 사회적으로 5%밖에 안 나온다는 건 진짜 정말 희박한 값이잖아. 그렇죠? 나올 확률이 5%밖에 안 돼. 그런 도박 보통 안 하시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과학 연구에서는 더 중요한 과학으로 들어가면 1%로 친다고 이 유의 수준을. 정말 1%밖에
안 되는 값을 기각력으로 정해서 나올 확률이 1%밖에 안 되는 범위를 뭐라고? 나올 확률이 1%밖에 안 되는 범위를 기각력으로 정했다고. 이렇게 범위를. 근데 표본 조사해 봤더니 진짜 1%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값이 나와 버렸어. 그럼 그때는 그때도 아직도 기문가설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1%밖에 안 되는 값이 나왔는데 여전히 1%밖에 안 되는 값 나왔지만 기문가설이 맞아 이런 식으로 우기면 그건 너무 그냥 우기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때는 대립가설이 맞다라는 쪽으로 가겠다. 요런 뜻입니다. 되시죠? 자, 유의 수준을 고정해 놓는다. 연구자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통계학 개론 문제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5%로 한다. 뭐 10%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 뭐 이 정도 해도 되지. 기업은 뭐 과학 연구하는 데가 아니잖아.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인 데는 뭐 유의 수준을 더 높게 잡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통계학에서는 유의 수준을 5%로 해. 그래서 5%밖에 나올 확률이 안 되는 영역의 범위를 기각력으로 정해놓고 되시죠? 거기에 값이 나와 버렸어. 그럼 그때는 진짜 기문가설 뭐 해야 돼? 기각해 버려야 된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다. 그게 통계학적으로 맞다. 자, 요런 식으로 통계학은 보고 있다. 되시죠? 자, 그래서 그게 유의 수준이고 결론 뭐야? 가설을 세우고 기각력을 만들고 기각력에 속하면 기각력에 안 속하면 그냥 기문가설 그대로 채택. 자, 요렇게 하는 게 검정이다. 요렇게 간단히 일단 알고 그냥 지금 뭐 검정 절차의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론만 아시면 되니까 자, 요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크다잖아. 모평균이 더 크다니까 기각력이 더 큰 쪽의 값이 나오면은 그때 대립가설이 맞다. 요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각력은 대립가설 방향에 따라서 기각력 방향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립가설은 나는 평균이 10보다 작은 것 같아. 그럼 기각력을 어디로 정해야 돼? 여기 작은 쪽으로 정해놔야죠. 그래야지 진짜 작은 값 나왔을 때 오 작은 거 대립가설이 맞아. 자, 이렇게 판단 내릴 수가 있으니까. 되시죠? 자, 근데 대립가설은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 크다, 작다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대립가설의 종류. 대립가설은 이렇게 크다랑 작다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같지 않다. 그건 아니다. 요럴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그럼 크다일 때는 기각력을 요쪽 크다 쪽에 만들어 놓고 기각력이라는 거를 기각 영역이라는 거를 그렇죠? 기각 영역의 줄임말이 기각력입니다. 영어로 reject 아래한데 그 다음에 작다일 때는 요 작은 쪽에다가 기각력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진짜 표본 구에서 나온 값이 여기 나오면은 기각해버리고 여기 나오면은 그때는 뭐예요? 여전히 10이다. 요거 주장을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고. 근데 아니다라는 건 같지 않다라는 건 뭐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기각력을 양쪽에다 만듭니다. 되시죠? 같지 않다라는 거는 뭐라고? 클 수도 있고 10보다 뭐 할 수도 있어? 클 수도 있고 10보다 뭐 할 수도 있어? 작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둘 다 같이 썼냐? 왜 이렇게 10보다 작을 수도 있고 또는 뭐에 10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기각력을 뭐에 양쪽에다 만들게 된다고. 되시죠? 자, 그래서 기각력이 한쪽에만 만들어지는 검정을 단측 검정이라 하고 되시죠? 대립가설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대립가설이 한쪽만 있는 경우에는 단측 검정, 같지 않다로 돼 있어서 기각력이 양쪽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되시죠? 뭐 요 말 그냥 구분하는 건 쉽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요 검정 절차의 일반적인 방법을 아셔야 된다. 1번 가설 만들고 2번 표본 이용해서 이 가설을 판단할 값을 구하고 요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검정 통계량이라 부릅니다. 검정할 때 쓰는 통계값이라고. 되시죠? 뭐 이런 검정 통계량이라는 뭐 말 뭐 어렵긴 하지만 뭐 하도 계속 듣다 보면은 뭐 기억나실 거고. 자, 이제 3번 멀구의 기각력을 설정하고 기각력은 뭘 갖고 설정해? 이 값이 나올 확률이 유의 수준을 내가 몇 프로로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기각력이 정해진다고. 뭐 5%로 설정하면은 이 값이 나올 확률이 5%밖에 안 되는 값의 영역 거기가 바로 기각력이 된다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4번 이 검정 통계량 갖고 와서 뭐해? 여기 속하냐 여기 속하냐 판단해 봐서 여기 속해. 그럼 기각 여기 속해. 그럼 뭐해? 기문가설 그대로 채택하게 된다고. 되시죠? 검정 절차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각이 뭐 하는 거야? 기문가설 기각하는 영역이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설명이 길어졌네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확률 변수 x는 시행수가 10이고 성공확률이 p인 이항분포를 따른다. 얘가 이항분포 오랜만에 들어보죠. 시행수 10, 성공확률이 p인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p를 몰라. 나올 확률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귀무가설은 p는 0.5이다고. 대립가설은 뭐야? p는 0.5보다는 크다. 이렇게 내가 가설을 두 개 만들어 놨다고. 되시죠? 자, 그랬을 때 기각력을 구해봤더니 기각력이 9 이상 10번 던지는데 무려 9번 이상 나와버려. 그럼 그때는 여전히 0.5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0.5 이상이니까 9번이나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판단 내리기로 했다고. 자, 그때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래. 일종 오류. 기각력을 내가 9 이상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일종 오류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겠냐. 요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 일종 오류가 뭐라고? 뭐가 참일 때?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그때 귀무가설 뭐 하는 거야? 기각할 확률이 일종 오류라고. 되시죠? 자, 그럼 귀무가설이 지금 뭐야? P가 0.5라면. 자, 뭐라고? P가 0.5라면 이게 참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건 뭐야? 기각력에 속하게 되면 뭐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X가 9 이상이 나올 확률 요거를 계산해 주면 이게 바로 일종 오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되시죠? 일종 오류 확률 앞에서 배웠잖아. 귀무가설 참일 때 귀무가설 기각할 확률. 귀무가설 참이라는 게 뭐야? P는 0.5이다잖아. 그쵸? 이게 귀무가설이잖아. 귀무가설 기각할 확률은 뭐야? X가 9 이상 나오면 되잖아. X가 9 이상 나오면은 기각하게 되니까 그게 기각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에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된다. 자, 이항분포는 무슨 변수? 이산형 변수라고 0번부터 하죠. 0번, 1번, 2번, 3번 해서 10번까지 하는 거잖아. 시행 횟수를. 그렇죠? 근데 9 이상이라는 거는 그럼 몇 번이 있다는 거야? 진짜 9번 나올 수도 있고 또 10번 나올 수도 있죠. 10번 시행하니까 11번은 안 나오는 거고. 되시죠? 그럼 이때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 자, 지금 x가 10,p를 따르는데 p는 뭐라고 쳤을 때 0.5라고 했을 때 9번 나올 확률 어떻게 구해? 10C 9하고 0.5는 몇 번 나오시고 9번 나오시고 나머지 확률 1 빼기 p 하면 몇이야? 그것도 0.5네. 그게 한 번 나와주시라. 되시죠? 더하기 10번 나올 확률 어떻게 구해? 10C 10하고 0.5만 몇 번 나와? 10번 진짜 나와주세요. 이렇게 쓰면 되죠. 되시죠? 요 이항분포의 확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은 0.5에 10승이고 얘도 0.5에 10승이고 요 값은 1이고 요 값은 10이잖아. 10C9랑 뭐랑 같아? 10C1이랑 같으니까 모든 C1은 다 그 수죠. NC1은 N이야. N개 중에 한 개 정하는 거는 N개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0.5에 10승 더하기 1, 0.5에 10승 하니까 뭐야? 11, 0.5에 10승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기각력을 X가 9 이상으로 설정한다면은 그때 일종 오류가 나올 확률은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 하실 수 있겠죠. 되시죠? 뭐 이거를 뭐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는 뭐 다 마스터 하시는 거고. 오류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각력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이구나. 이런 개념도 확실히 이해가 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렇게 영역이 있을 때 귀무가설은 뮤제로일 때 요게 귀무가설이고 다음 정규분포 따르고 있는데 대립가설은 뮤1일 때. 그렇죠? 그럼 요 그래프가 귀무가설을 따를 때 그래프 참일 때 그래프고 요 그래프가 뭐야?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그래프죠. 그렇죠? 자, 그때 기각력을 뮤제로 플러스 C보다는 크다로 설정해 놨대. 되시죠? 그럼 여기 뮤제로 플러스 C라는 게 있잖아. 요보다 크다 영역이 뭐라고? 그게 바로 기각력이라고. 그럼 그때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구해보시래. 2종 오류 발생할 확률도 구해보시고. 자, 그럼 1종 오류 발생할 확률은 무슨 뜻이야? 아까 방금 했죠. 방금 귀무가설 참일 때 귀무가설 기각하는 영역이라고. 그럼 귀무가설 참일 때니까 귀무가설 참일 때니까 어떤 그래프 봐야 돼? 요 그래프 봐야죠. 요 그래프가 귀무가설 참일 때 그래프니까. 되시죠? 그때 뭐 할 확률? 기각할 확률. 기각력이 나올 확률이죠. 기각하는 곳이 어디야? 기각력이라고. 그래서 기각할 확률이라는 건 뭐야? 기각 영역이 나올 확률이라고.
기강 영역이 요게 기강력이라 했잖아.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 이 파란색 그래프가 참일 때 요 분포 위에서 기강 영역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있는데 기강력을 내가 요거 이상으로 정해놨어. 그럼 요 나올 확률은 여기 넓이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1종 오류 확률에 해당되는 영역은 니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2종 오류는 뭐야? 2종 오류는 반대로 대립가설 참일 때 여전히 기무가설 채택하는 거잖아. 그렇죠? 대립가설이 사실인데 기무가설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럼 대립가설이 사실일 때니까 요 그래프가 맞을 때죠. 그렇죠? 요 위에서 보면 요 그래프가 맞을 때라고. 그렇죠? 원래는 이 빨간색 분포의 그래프가 사실일 때, 그때 기무가설을 여전히 뭐해? 채택하는 거잖아. 그럼 기강력이 뭐해? 반대죠. 기무가설 채택한다는 건 뭐야? 기강력 반대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강력을 요거보다 이상으로 정했잖아. 뮤제로 플러스 C보다 크다로 정해놨잖아. 그럼 이거에 반대가 나올 확률, 그럼 요쪽이죠. 요쪽이 반대 영역이잖아. 그럼 요 확률이 바로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다. 그래서 요 밑에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이게 사실일 때 뮤제로 플러스 C보다 큰 쪽, 요쪽이 기강력이고 그거에 반대되는 영역, 여기가 나올 확률이 바로 뭐다?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다. 그래서 B는 뭐야? 디귿이 된다. 되시죠? 그래서 니은 넓이 보시고 디귿 넓이 보십시오. 둘이 합쳐도 1 절대 안 된다고. 전혀 다른 거라고. 1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참일 때 그때 바라보는 거고, 2종 오류는 뭐야?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그때 바라보는 거라고. 물론 이 그래프로 봐도 되죠. 이 그래프도 이게 대립가설 참일 때잖아. 그때 기강력 반대가 나올 확률, 여기 넓이 말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 넓이가 지금 기호로 위 그래프에서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밑 그래프에서 디귿이라고 표시가 돼 있네. 그래서 정답을 디귿으로 골라주는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A는 니은, B는 디귿이다 해갖고 요 문제들을 처음 풀면 당연히 어렵지만 계속 반복하고 요 뒤에서 계속 검정들을 쭉 배우시다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풀면은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가설 검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설 검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잖아. 가설 검정 순서가. 알았으니까 그냥 수식만, 식만, 무슨 식을 갖다가 검정 통계량으로 쓰는지만 외우면은 바로바로 그냥 검정이 되니까 빠르게 다음 시간부터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